네, 안녕하세요. 편하게 하겠습니다. 뭐, 돈 벌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거니까. 그냥, 저도 편하게 하고, 그냥 편하게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고, 안 들으실 분은 안 들으셔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어, 항공고등학교,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가 이제 정식 명칭인데, 그거를 뭐 없애야 된다. 그런 체계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채널 댓글에서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이제 하고 싶은데, 어, 항공과학고등학교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저는 이제 부사후 출신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뭐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항공과학고등학교가 확실히 좋습니다. 뭐 진급도 그렇고 장기 복무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개인이 봤을 때는 그 항공과학고등학교를 다녀서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코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제도적으로 굉장히 또 좋은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공식적과 이제 비공식적이 있는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정책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고, 비공식적인 거는 부사관, 후보생 출신과의 관계라든지 부대 생활에 관한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공식적으로 보자면은 군대의 편성이랄까, 그 정책이 직업 군인화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다 알고 있다시피 이제 인구는 점차 감소를 하고 그래서 그 병력을 운영하기에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군인도 현역 복무 요원도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물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비로 대체가 되고 있는 그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장비를 운용하기 위해서 사람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이 없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 자원을 이제 직업군인으로 해 나갈 건데 과거에 뭐 대선 이럴 때 보면은 모병제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던 거예요. 물론 이제 공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모병제이긴 하지만 그 이제 모병제의 어떤 이제 발전은 뭐냐면 간부화입니다. 직업군인화가 이제 궁극적인 이제 목표가 되겠고 그 사병의 비율은 이제 점차적으로 계속 줄어들 것이고 그 정책적으로 이제 줄게 하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뭐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 직업 군인화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워낙에 어떤 개인주의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군대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그 젊은 20 세대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군대 이 억압된 생활에서 견디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억지로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군대 생활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고 또 이제 간부들도 마찬가지예요. 간부들도 고립된 그런 생활을 하기에 좀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이제 보상이 있기 때문에 또는 이제 직업으로서 그 업무를 해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는 좀 다른 차원이겠죠. 자, 어쨌든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사관의 그 전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당연히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항공과학고등학교는 우수한 그 자원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죠. 그러니까 전문 기술을 또 확보해가지고 나갈 수 있고 뭐 자격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취득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군사 지식이라든지 훈련, 정신교육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대에서 적응하는 것도 쉽고 또 전문적으로 훈련 받은 대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좋은 거죠. 반면에 이제 부사관 후보생 같은 경우에는 군사훈련 자체는
미리 받지 않고 기본 군사 훈련만 받는데, 특기 교육도 있죠. 특기 교육도 받는데 글쎄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부사관 후보생은 그 장기 복무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경쟁 체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경쟁 체제에 놓이게 되는 거고, 누구나 다, 그러니까 임관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장기 복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대략적으로 그냥 짐작으로는 한 30% 정도 장기 복무를 하고, 한 50%까지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 30% 내외로 장기 복무가 이제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같은 그 동기에서요. 왜냐면 계속 또 인력이 보충이 되고 새로운 기수가 임관을 하기 때문에 모두 다 임관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이 제도적인 그런 시스템이 그런 거죠.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장기를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또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이제 장기 복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 같은 특기의 동기는 연장 복무만 하고 장기를 못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전역을 할 거라고 나는 이제 공개를 했죠. 알려줬죠. 그랬더니 어차피 전역할 건데 왜 장기를 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저한테 네가 장기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내가 장기가 됐을 텐데, 네가 장기가 됐는데 왜 전역을 하느냐, 어? 전역할 거면 장기를 하지 말지 그랬느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동기더라도 이게 뭐 전우회라는 건, 전우회라, 글쎄요, 그게 뭐 내가 잘못한 건가? 어? 나는 내 나름대로 충성을 다해서 정말, 글쎄요, 뭐 열심히 했을 수도 있고, 내 맡은 임무에 충실하고 내가 주어진 업무 임무 다 해내고, 명령에 복종하고 선배들 잘 지시에 잘 따르고 다 했어요.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특기교육 가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시험도 잘 보고, 항상 매번 뭐 부대 안에서도 무슨 보안 시험, 정보 시험 이런 거 볼 때도 진짜 막 열심히 막 했다고요. 나는 뭐 장기 하려고 그거를 한 게 아니에요. 장기 하려고 그 시험을 열심히 보고 열심히 군대 생활한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냥 나는 내 역할이라고 하거나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경쟁을 해가지고 나를 눌렀어야지. 나보다 앞서 갔어야지. 내 위에 올라갔어야지. 자기가 못 해놓고 그걸 남을 탓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 부사관 후보생들의 동기 간의 그 관계가 어떤지를 그 여실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 동기더라도 경쟁 상대로 보는 거예요. 왜냐? 장기가 달려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부사관 출신들은 물론 이제 장기가 되고 나면 그런 이제 경쟁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진급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경쟁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항공고 선배보다 한 1년 가까이, 한 10개월 정도 먼저 진급을 했어요. 중사로 먼저 진급을 달고, 그래서 그 10개월 가까이 되는 동안에 저는 이제 먼저 진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배가 이제 항공고 선배인데 하사한테 중사가 경례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거가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계급보다는 이제 기수가 우선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본인은 좀 마음이 아플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10개월이지만은 한 6개월 정도 동안에는 선배도 이제 중사진이었기 때문에 개념치는 않았었겠죠. 하지만 마음은 좀 불편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없었어요. 내가 먼저 뭐 진급했으니까 우쭐하거나 뭐 그런 거는 없었는데, 아무튼 뭐 나는 전역했으니까 옛날 얘기죠, 그냥. 그런데 이제 항공과학고등학교는 일단 누구나 다 장기 복무를
한다는 그 전제가 있잖아요. 근데 다만 교육 과정에서 도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 가지고 장기 복무를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 내가 아무리 잘해도 장기 복무를 못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확정적인 거죠. 뭐 그런 면에서는 또 이제 항공과학고등학교가 이제 굉장히 이제 좋은 거고 그런 체제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게 오히려 더 많아져야 된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사관 후보생임에도 불구하고 더 항공과학고등학교 같은 그런 시스템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 부사관의 임관을 이런 체제로부터 부사관을 인간을 해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비공식적으로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 이 부사관 후보생 같은 경우에는 이 나이 같은 거를 좀 신경을 많이 써요. 예? 그전에도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지만은 뭐 심지어 훈련 받을 때조차도 나이가 많으면 막 형이라 그러고 형이라 그럽니다. 그렇다고 뭐 야 너 뭐 이렇게 하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이니까 그게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임관을 하면은 그 나이 개념이 좀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뭐 스스로 자기들이 또 인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근데 우리 이 한국인의 정서상 문화적으로 봤을 때 이 나이 문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반면에 항공과학고등학교에서는 그 나이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기수가 높으면 나이가 다 많은 거잖아요. 뭐 일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나이가 다 많은 거잖아요. 선배가 다 나이가 많고 후배는 그냥 나이가 다 어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나이가 많고 적고 이런 거를 굳이 따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개념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댓글 다시는 분이 뭐 항공고 출신들 기고 출신 부사관 이제 전역하신 분이 진짜 뭐 이해가 안 된다. 왜 나이 가지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부사관 후보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기고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사관 후보생만이 그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관학교 같은 그런 체제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게 효율적이고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히 적어지는 거고 또 이 선후배 관계가 확실해요. 되게 또 선배는 또 후배를 잘 챙겨주고 이거 항공과학고등학교가 그렇습니다. 부사관 후보생은 그렇지 않아요. 부사관 후보생은 선배라고 해가지고 어 이렇게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뭐 항공과학고등학교 출신들한테 밀리지 마라 그런 이제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기고나 항공고는 그런 얘기 전혀 안 합니다. 뭐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그건 있어요. 자기네들끼리의 출신 네 결집하는 그런 거는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이제 부사관 후보생을 다 없애버리고 항공과학고등학교 같은 그런 체제로만 부사관을 선발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지만 그거는 좀 현실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면 뭐 기회 평등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뭐 누구나 부사관으로 임관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도 뭐 당연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현실 가능성이 없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선후배 관계가 확실하고 또 후배들을 챙겨주고 또 후배는 선배를 따르고 이런 것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는 것은 인성교육도 되게 잘 돼 있다는 거죠. 근데 부사관 후보생은 인성교육은 좀 모자란 편입니다. 전혀 안 돼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 이 항공과학고등학교는 고등학생 때부터 이미 그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기본 소양이라든지 전공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춰 나가지만은
부사관 후보생은 이미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임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입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인성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발 과정에서 뭐 인성을 많이 보곤 하는데, 근데 항공고도 마찬가지고 부사관 후보생도 마찬가지고 그 인성이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것이 그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는 둘 다 회의적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항공고가 더 좋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만큼 이제 교육에 대한 성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이 의미 없다면 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교육을 했기 때문에 성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히려 항공과학고등학교 그 체제를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그런 쪽에서만 인원을 확충하는 것이 이 군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직업 군인화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항공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의견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